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마감은 풀이장의 공포의 느낌을 뒤집는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좋은 장이었습니다. 그저께의 하락을 상당히 만회해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뉴트럴로 어제 잠깐 내려왔지만 다시 그리드로 금방 복귀해주는 모습. 상승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사리 꺼지지 않고 내려가는 흐름이라도 끈질기게 다시 튀어오르고는 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 것이냐, 나스닥의 상승은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데이터로 한번 조져드리려고 역대 하락장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역대 하락장 첫 번째 닷컴 버블 2000년이고요. 1배 QQQ 기준으로 고점 대비 84% 하락 기간은 약 3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윗꼬리를 회복하는 데는 무려 1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이죠. 닷컴 버블 꼭대기에 잡은 사람은 본전을 회복하는데 17년이 걸린 것입니다. 저는 나스닥의 장기 우성향을 믿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절대로 탐욕 구간에 올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발생한 광적인 투기 현상, 이 사건으로 나스닥 지수는 2000년 3월부터 약 3년 동안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사건이죠. 두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만 브라더스 파산 2008년이고요.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저금리 대출을 남발하고 나중에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 대출 미회수로 파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공매도 사건이 유명하고요. 마이클 버리는 비관론자입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얻는다. 유명한 말이죠. 1년 6개월 동안 54% 하락했고요. 이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언제 어떻게 이러한 긴 하락장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2020년이고요. 고점 대비 33일 동안 30%의 하락, 그리고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약 107일.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하락이었죠. 2020년 코로나 발발로 주가에 아주 짧고 강한 타격을 준 사건. 하지만 이후에 미국 양적 완화, 돈 뿌리기 등으로 V자 반등. 이후 주식시장은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파월 금리 인상 코로나 버블 2022년이죠. 약 1년 1개월 동안 37%의 하락이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고점을 회복하는데 2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24년 초에 드디어 고점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 나스닥은 우상향입니다. 엄청나게 타격을 주어도 결국에 다시 고점을 뚫어내는 게 바로 나스닥이죠. 이래서 제가 근거 있게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지성으로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코로나19 때 억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양적 완화, 돈 뿌리기 등으로 집값을 상승시켰고요. 주식시장도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파월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렸고요. 러우 전쟁마저도 발발하면서 긴 하락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말 결국 전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나스닥. 그리고 더 올랐죠. 현재까지도. 그리고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 상승장에 찾아왔던 단기 하락장입니다. 이러한 4번의 엄청난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에서 잠시 찾아왔던 단기 하락장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21년 8월 그리스, 9월 미국 신용 강등, QQQ는 고점 대비 16%를 하락하였습니다. 하락 기간은 28일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회복했죠. 2015년 8월 중국발 아시아 증시 대폭락, QQQ는 고점 대비 25%의 큰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락 기간은 42일이고요. 2018년 10월 미중 무역 분쟁, QQQ는 고점 대비 23%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락 기간은 84일이고요. 작년에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고금리 국채 금리 급등, QQQ는 12% 하락하였습니다. 하락 기간은 98일이고요.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한 달에서 많게는 3달의 긴 단기 하락장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역시나 전고점을 회복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은 하락이었지만 12%의 적은 하락이었지만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3개월 동안 손가락만 빠른 거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저는 추매를 했었고요. 결국 다시 상승장은 찾아오고 이 구간에서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열심히 줍줍한 물량들은 3배 레버리지였기 때문에 결국 100% 이상의 수익을 거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최저점에 손절을 하고 날아가는 주가를 바라보기만 했을 것이죠. 상승장에 찾아왔던 단기 하락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깨지 않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나우를 믿고 추매를 했던 자들은 다시 한번 물량을 늘리고
수익금은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승장에서 찾아오는 단기 하락장이니 대하락장으로 전환이니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이러한 횡보조차도 견디지 못한다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성향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방금 데이터로 조졌잖아요.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입만 나불나불대는 하락론자들은 명성을 얻겠죠. 저는 명예와 명성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개나 줘버리겠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도 더 시저가 차트를 못 본다. 코미디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욕먹을 각오로 하고 강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4월 1주차는 마지막 금요일에 조금 하락폭을 만회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0.8%의 하락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계속적으로 위태위태하게 이 마지노선 파란색 지지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나스닥에 어떠한 호재가 터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더 쉽지 않은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캔들이 주봉 이평선까지 내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4월 달부터 하락 조정 횡보의 장이 온다고 한다면 최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공포지수도 확인하면서 주축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2, 3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그 조정장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잡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2024년의 수익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알려드렸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공포지수 매법, 매수의 방법. 현재는 뭐 공포지수가 뉴트럴과 그리드를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아니나 만약에 공포지수가 공포의 구간으로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시드가 1000만원일 경우로 예시를 들시 공포지수 40, 비중 5% 매수, 35, 5% 매수, 30, 비중 5% 매수, 25, 5% 매수, 공포지수 20, 멘탈이 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비중 10% 매수, 15,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시기죠. 비중 10% 매수, 10, 비중 10%또 매수. 그리고 뭐 공포지수 5와 0까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온다면 비중 20%또 매수. 공포지수 0, 올인 때리는 겁니다. 어차피 공포지수가 0이라면 미국도 망하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뭐 그냥 다 같이 한번 망해보는 거죠. 올인 때립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면 최악의 순간인 이때까지도 현금 비중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인이라고 써놨지만 올인이 되는 순간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보루는 항상 남겨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포지수 매매법입니다. 공포지수 매도의 방법은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피어, 매수, 뉴트럴, 홀드, 그리드, 셀, 다시 뉴트럴, 홀드, 피어, 바이, 뉴트럴, 홀드, 그리드, 셀, 다시 뉴트럴, 홀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요. 이게 바로 공포지수 매매법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더 시저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절대로 주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진정한 주식 종목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매도 타이밍 참고하시고요. 주식의 매수 타이밍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QQ 차트로 보는 주봉 희망회로 시간입니다. 현재 주봉 65개 454일 동안 여전히 상승 추세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면서 상승 중입니다.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장이에요, 여러분. 지지해준다면 이렇게 여유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봉 22개 74%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지금 희망회로를 돌릴 만한 강력한 상황은 아니나 주식을 길게 보셔야 된다는 취지로 희망회로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번 주 키움전사의 동향입니다. 일간 순매수는 테슬라 1위를 차지했고요. 여전히 테슬라의 개미들은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네요. 속스 S 2위로 올라주면서 어제 약간의 상승, SQQQ 4위에 올라주면서 어제 TQQQ의 약간의 상승. 상당히 괜찮은 지표죠. 인간 지표가. 주간 수매수 테슬라 1위, TQQQ 2위.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는 TQQQ 역시나 약간의 하락. TMF. 도대체 TMF를 누가 어떤 유튜버가 사라고 해가지고 제 멤버십에 들어오시는 회원님들도 TMF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TMF가 뭐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릴 때 TMF에 물을 타시는 것보다는 TMF가 현재 가격보다 더 올랐을 때 뭔가 추세적으로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드가 묶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간 수매수 테슬라. 테슬라의 나라네요. 대한민국은. 테슬라가 다 1위네요. 이래서 테슬라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TQQQ 2위, TMF 또 3위.
속스 S 4위. 속스 S에 개미가 엄청나게 몰리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속스리 완벽하게 하방 추세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4월 9일은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발표 예정이고요. 4월 10일은 국장이 휴장이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망의 CPI 발표가 수요일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캐나다 금리 결정 10시 45분. 4월 11일 목요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또다시 PPI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PI 지수는 CPI가 이미 발표가 된 다음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날 엄청난 영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푸드콜 옵션 굉장히 좋지가 않네요. 0.80. 푸드콜 옵션 세력이 콜에 베팅을 하는 초강세의 장이 0.80이 다음 주에 넘어가게 된다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매크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어제의 장이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되었음에도 저의 마음은 편치가 않으며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환율도 일단 급격하게 오르는 상승 추세선 밑으로 내려오고 횡보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다시 올라주는 모습, 다음 주에 상승 추세선을 재돌파할 시 나스닥의 조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WTI 국제유가 여전히 큰 상승 추세, 5일선에 닿지도 않는 큰 상승 추세. 물론 0.2%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뭐 의미 없는 하락이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첫 번째, 파란색 선을 정확히 또 지지해주면서 이때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도 파란색 선을 정확히 지지하고 상승, 정확히 지지하고 상승, 정확히 지지하고 상승, 다시 빨간색 선까지 천장까지 올라와 줬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지만 이때가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노란색 21선 21선 위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21선 위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21선 밑으로 이탈해준 상태입니다. 모든 종목의 상승은 21선 위에 있어야만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21선 한번 이렇게 이탈해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어젯밤의 상승을 나름대로 한 2.4%의 상승을 크게 해줬음에도 21선을 터치하지도 못하는 안 좋은 흐름이죠. 오히려 5일선까지만 반등을 해주고 살짝 또 내리면서 마감을 해줬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엔비디아의 횡보의 기간, 횡보 하락의 기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TQQQ도 뭐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똑같죠. 아까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본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리는, 이 파란색 자리는 강하게 들어온 자리이자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강하게 지지하는 상황이 나왔을 뿐, 만약에 파란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조정으로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살얼음판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스는 21선을 아래로 꺾이는 좋지 않은 상황, 상승 추세선 가까스로 지지해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24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지속되었던 말도 안 되는 끝없이 오르는 장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비축하고 언제일지 모르는 다시 한 번의 초상승장을 대비하는 시기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주식은 원웨이가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점점점 올라가는 그것이 나스닥이고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에 큰 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주는 적군에서 다시 이중간첩 정도로 올라와주는 모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초반에 큰 하락을 보여줬죠. 테슬라 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 뉴스가 뜨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5%까지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큰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는 해줬지만 여전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죠. 윗꼬리를 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일론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는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해줬고요. 그리고 장 마감이 된 후에 테슬라 로보택시 8월 공개, 시간 외 거래에서 5%가 상승해주는 좋은 모습. 시간외를 보시면 종가 기준 마이너스 3.63%에서 양봉으로 전환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 뭐 괜찮은 흐름이긴 한데 의미 있나요? 뭐 시간 외를 반영하더라도 0.01% 오른 거잖아요. 뭐 좋아해야 됩니까 이거? 여전히 테슬라는 제 계좌에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 중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시라면 테슬라에 접근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전히 테슬라를 키움 전사들이 순매수 1위로 다 때려박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기서 만약에 V자 반등으로 오른다고 한다면 그 키움 전사들이 전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부자가 되는 상황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장기로 보실 분들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고점을 이은 이 하락 추세선조차 터치하지 못하고 계속 내리고 있는 모습, 결국 이 삼각 수렴에서 하방으로 이탈해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달러까지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숏의 보조지표, 금요일은 벼랑 끝에서 살려주는 우리 키움전사의 순매수 동향, 속스 S가 1위고요. SQQQ가 3위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기적적으로 롱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를 보면은 속스 S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여전히 상향 돌파했고요. SQQQ도 여전히 K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속스 S와 SQQQ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을 수도 있는 흐름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체크 중이며 경계해야 할 시점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숏에 올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은 어나우 우상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휘둘림에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5고요. 코인의 차트 21선을 명확하게 이탈해주자마자 제가 전에 영상에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렸다. 저항을 맞고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찍고 내려오잖아요. 이제 저항선이에요. 비트코인이 명확하게 반등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한 코닐도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근에서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들고 있는 물량이 모두 수익금으로만 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MSTR, UDT의 종목이고요. MSTR도 상승 추세선을 확실하게 처음으로 이탈해주는 모습. 만약에 다음 주에 비트코인의 반등으로 MSTR이 상승 추세선을 터치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물려있거나 약하게 수익이신 분들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내려오는 모습. 비트코인의 4시간봉. 이 검정색 선 위가 상승 채널, 검정색과 검정색 사이가 횡보 채널이죠. 그리고 검정색과 마지막 검정색이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널. 현재는 횡보의 구간이죠. 정말 징하게도 횡보를 하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횡보만 할 것인지. 한마디로 이 움직임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깨고 올라야 그때부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는 횡보의 채널이기 때문에 여전히 횡보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횡보, 그냥 뭐 횡보하는 거죠. 이 검정색 선을 깨고 올라야 그때부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상승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다시 하락을 해서 이 상승 추세선과 닿는다면 또 여기서는 저가 매수자들이 매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파란색 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급격하게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선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손절, 로스컷이 걸려있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4년은 어코우, 어차피 코인도 우상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장기 박스권인 국장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스닥과 코인은 상승을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횡보의 장에서는 어쩌면 이 수익금을 조금씩 잃거나 돈을 못 벌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장을 대하는 것은 그냥 단타로만 하기 때문에 국장의 시드를 약간 늘려볼까 합니다. 미장과 코인의 횡보 하락의 구간이 온다고 하면 그냥 넉넉고 쳐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에서 단타로 조금 노가다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UDT, 장투, 스윙, 단타, 올라운더 차티스트가 되는 UDT의 멤버십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0년간 S&P 500 인덱스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롱은 길고 숏은 짧다. 현재는 여전히 롱의 구간이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는 건 진실이 되어 돌아오고 버리고 싶은 건 거짓이 되어 사라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너의 모든 날이 그러기를. 감성 열차고요. 여러분의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더 시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